믿음이 없으면 쓰질 않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학습하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실제 쓰고 있는 실무 환경에서의 믿음을 줘야 돼. 그러려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공부는 어정쩡하게 좀 해도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AI가 그 현재에서는 더 좋은 AI라는 거죠. 간 내린 에스프레소처럼 향기롭고 진한 신기술의 세계를 소개해드릴 테크프레스의 진행자 과학전문 PD 윤정재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다니실 때 인생샷 남기려고 사진들 엄청나게 찍으시지 않습니까? 남는 건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샷들 엄청나게 찍는데요. 이 여행 가서 이런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사진뿐만 아니라 지도도 검색하고 길도 찾고 맛집도 검색하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록들이 항상 실시간으로 이벤트 데이터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데이터는 많은 저장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관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개발 기술은 효과적으로 정보들을 압축할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에 관한 기술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대학교 심성현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기술 이야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요. 한번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대학교 산업개념 빅데이터공학과에서 근무 중인 심성현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 학과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산업공학과하고 통계학과가 합쳐져서 산업경영 빅데이터 공학과로 합쳐진 케이스죠. 말 그대로 융복합이네요. 제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물류 시스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통계학 분야에서도 바이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이런 섞여 있는 전공 학과들을 보면 굉장히 약간 반갑고 우리 때 왜 그런 게 없었나 하는 아쉬움도 들 만큼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 보면 시너지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좋은 곳에 논문이 개최됐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잠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CRU라고 하는 인공지능 자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인공지능 모형이라고 하면 굳이 비유를 하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GPT 역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재들이 필요할 텐데 그 GPT를 구성하는 자재가 어텐션이라고 불리는 어떤 레이어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레이어들의 개수, 즉 자재의 개수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 한 100년에서 70년 사이에 10개 남짓밖에 되지가 않죠. 아무래도 제가 다루고 있는 이 분야 자체가 좀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잘 분발할 수 있는 자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어떤 값을 예측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다들 혹시 주식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S모 그룹의 주식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단기 변동성을 보고 오를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죠. 변수가 되게 많고 그걸 다 찾기가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시간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텀들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하면 학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찰나에 코릴레이션 리커런트 유닛이라고 하는 자재를 만들게 됐죠. 이거는 되게 성능이 괜찮다라고 느껴서 이제 탑티어 논문에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논문을 라이팅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에디터 분도 제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 같은 케이스는 운이 좋게 거의 한 달 만에 바로 게재가 된 케이스죠. 이번에 소개해 주실 기술은 어떤 건가요? 오늘 소개해 드릴 기술은요, 데이터 압축 기술입니다. 이제 데이터 압축 기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흔히 아까 처음에 사진 얘기하셨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화소를 조금 픽셀 단위로 조절을 해서 화질이 좀 안 좋게 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그렇다고 해서 못 볼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흔히 손실을 허용하는 압축 기술이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알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손실을 허용하지 않는 압축이에요. 처음에 압축하기 전에 데이터를 압축을 하고 나서 풀었더니 데이터가 손상이 발생하거나 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제가 개발한 기술은 손실 없는 새로운 압축 기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이 없으면서 압축률이 굉장하겠네요, 그러면? 현행 기술보다는 한 50% 정도 압축률이 개선됐는데 결국 컴퓨터에 뭔가를 저장한다는 것은 그 단위가 컴퓨터는 0하고 1만 구별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자열이 AAA, BB, C다 이렇게 있으면 A가 가장 많으니까 A에다가 적은 배열의 숫자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존의 문자로 저장되는 단위를 숫자로 바꿔서 데이터를 줄이는 방식이고 이걸 허프만 코딩이라고 하고 많은 손실 있는 압축 기술이 이 기술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핫한데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되게 딥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학습을 할 때 학습 데이터랑 똑같이 학습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교과서에선 가르칩니다. 왜냐면 사실 인공지능 모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수학식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학습 공부만 잘하고 시험을 못 치면 어떻게 돼요?
바보죠.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가르칠 때는 공부도 적당히, 다만 시험도 잘 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지향하게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시험을 좀 못 치면 어때? 그냥 공부만 잘하도록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학습한 데이터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라고 한번 재미삼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이걸 어디에 쓸 수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이거를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운영 빅데이터 분야에다가 그 데이터의 구조를 똑같이 학습시켜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면 내가 굳이 데이터를 들고 저장할 필요가 없이 그게 바로 압축이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기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의 이제 무손실을 지키면서 압축률이 50% 이상 좋아진 건 사실 수학적으로 굉장히 이득이지 않습니까? 저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공부를 계속 더 시키면 더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험을 잘 치기 위함이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죠. 흔히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요새 얘기는 생성형 AI고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비전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AI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 맞는 답을 내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습 데이터 안에는 흔히 이제 잘못된 데이터들이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 AI는 이게 이상하다라고 판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치 그게 인생의 진리고 모든 답인 것 마냥 똑같이 다 학습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시험을 칠 때는 못 치겠대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게 AI 시스템을 우리가 왜 쓰는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신뢰 문제예요. 요새 보면 쓸만해 라고 하죠. 사실 GPT를 다 뜯어보면요 기술적으로 엄청난 건 없어요. GPT-3이 한 2020년인가 그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저랑 친했던 개발자가 신 박사님 이제 개발자는 다 죽을 거예요. GPT가요 코드를 완전 잘 짜줘요 라고 했는데 개발자 여전히 이거 잘하고 있죠. 그 이후에 GPT 3.5가 나오고 나서 또 한 번 성능이 개선이 됐죠.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나오는 그 AI 서비스들이 쓸만하네, 나한테 도움이 되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쓰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쓰질 않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학습하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실제 쓰고 있는 이 실 환경에서 믿음을 줘야 돼. 그러려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공부는 어정쩡하게 좀 해도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AI가 그 현재에서는 더 좋은 AI라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 기술이 이제 시작되고 많은 연구가 이제 개발될 시작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어떤 쪽으로 또 집중해서 이 연구를 좀 확장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은요, 어떤 시험이 아니라 문제집만 잘 풀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집의 형태, 과목마다 네트워크 구조가 좀 달라지겠죠. 어떤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끔 네트워크를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제너럴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지만 널리 기술이 보급화가 될 건데 현재 수준에서는 특정 분야의 데이터 형태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제너럴하게 네트워크 구조,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양자 딥러닝 기술을 보완을 하고 또 디벨롭을 해서 모형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 두 가지 포커스에서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뭘 어떻게 좀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나요? 이게 과거랑 지금이랑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흔히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어떤 시장에 나가면 그 기술이 적어도 10년은 써먹는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 체감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졸업했을 때 연구를 했던 것들이 지금은 되게 구시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더 빨라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정보를 다들 오픈을 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기술들이 빨리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제 기술이 성숙해지고 기술이 고도화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더 이상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점점 줄어든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제 많이 빠르긴 하나 그 성장 속도가 조금은 줄어들게 되면 아마 우리 모두가 너무 빠른 변화에 적응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녹아들여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하다 보니까 매우 굉장히 사실 심오하고 깊어졌어요. 이 기술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떤 기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딱 한마디로 돈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저희가 돈을 버는 방식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나갈 돈을 절약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 있는데 당신의 세고 있는 주머니를 제 기술을 쓰시면 아낄 수 있습니다 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양한 분들이 보시겠죠.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데이터 압축 해가지고 어디다 쓸 건데 이런 질문을 하실 건데 결국에는 돈입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AWS에 뭐 10,000원 낼 거를 더 압축률 50% 하면 산술적으로 뭐 절반 주는 거죠.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혹시 정리해서 한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동안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그동안에는 파수를 높여서 더 좋은 영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뭐 GPT 같은 걸 써서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 뭐 이런 데 포커싱을 맞췄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점차 보급화되면 될수록 더 많은 데이터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데이터를 관리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시대가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연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혹은 이제 뭐 대학원생이라든지 뭐 교수님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는 공동 연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이 영상뿐만 아니고 심도 있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사용자들은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잘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언젠간 올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돈이 되고 꼭 필요한 얘기들 많이 나눠봤습니다. 저희랑 하는 이런 시간 어떠셨는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사실 뭐 조금 어색하긴 한데 뭐 재미있게 잘 했고요. 또 이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테크프레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정재, 동의대학교 산업경영 빅데이터 공학과 심상현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